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영역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뭐 바로 볼 것도 없이 뗀석기가 나오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내용으로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불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가야겠고, 비파양동거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철제농기구는 당연히 철기 시대 아니면 청동기 말기, 그리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명도전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고조선 정도는 돼야겠죠. 뭐 철기 시대 정도는 가야 하니까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제 무령왕릉을 말하는 거니까 바로 가는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복궁은 조선, 대조영 같은 경우에 발해, 웅진에서 사비를 천도한 사람은 백제의 성왕 말하는 거죠.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백제의 문주왕, 그리고 사비를 천도한 것은 백제의 이제 성왕 말하는 거니까 3번 전민변정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려의 공민왕이고,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총 두 명의 왕이 있었죠. 처음에 세종과 성종이 실상 의정부 서사제를 했었고,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에는 태종과 세조가 했던 정책이었었죠. 3번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인데,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국학을 설치했다. 그리고 또 신문왕이 했던 정책이 구주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정답은 5번. 훈민정음 반포 같은 경우에는 1446년 세종 때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것은 고구려 장수왕 때고, 이제 수도 수원 하성을 건설하였다는 이제 조선 정조 궁국 기무처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제2차 가보개혁 때니까 고종 때 얘기 말하는 거겠죠. 의종이 궁밖에서 또다시 가까운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읊다가 되돌아가는 것에 이전이 호위 장사들의 배고픔이 심하였다. 이의방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정중부 그리고 의종이 나옵니다. 당연히 무신정변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좀 다루가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리고 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실상 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고려 그리고 또는 조선시대의 항제라고 일컬었던 이제 고종 이외에는 짐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루가치가 나왔으니까 고려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고려시대의 내용 가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뭐 5번이겠죠. 원 간섭기 때 원의 강요로 이제 공려가 징발되었다. 어제 다루가치가 나오는 순간 원은 감석기 내용 말하는 거니까 정답 5번. 지계 발급 같은 경우에는 강무신정이 아니라 강무개혁 때 있었던 이제 고종 때 개혁이죠. 그리고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 시대고, 아간파천 또한 고종. 지방에서 이제 서원이 설립되었다. 서원이 설립된 것은 실상 한 16세기 쪽부터 시작해 16세기쯤이니까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6번을 보면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나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12국의 지방 간의 파견, 당연히 송정을 말하는 거니까 국자감과 관련 내용이 나와야겠죠. 정답 3번. 3번이고, 척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흥성대원군 말하니까 아니고, 대동법은 강해군,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였다는 것은 진흥왕 때 대가야를 병합하였죠. 금강가야 같은 경우에 부품왕 때고, 장룡령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장룡령 같은 경우에는 조선 종조 때죠. 그러니까 아니고, 전항, 그죠? 전항 같은 경우에 돈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평통보가 주조되었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금난정권 이런 내용 보니까 조선시대 말기네, 거의 후기네. 17, 18세기쯤 말하는 거네. 그러면 그때 당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정답 바로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시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 김영삼 정부 때니까 아니고, 산미증식계획 또한 1920년대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송해 상인들이 병란도는 고려 시대니까 아닙니다.
자, 8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종이 집현전이 설치했는데 집현전을 이제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가 같은 경우에 성종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 성종 때 정책은 실상 홍문관하고 아니면은 뭐 사림 세력들을 등용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국대전 바로 나와 3번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 교육 입국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2차 가보기역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 문무왕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우상국 정벌은 신라 때 지증왕 때니까 아니고 훈요 10조 같은 경우에는 고려 태조 때 말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전쟁 같은 경우에 왜군을 물리쳤으니까 내용은 딱 봐도 뭡니까? 임진왜란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어차피 막 가는 임진왜란 말하는 거나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지연이 강성보조에서 항전하였다. 신비양요 말하니까 아니고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 뭐 바로 이순신 장군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조건을 격파했다. 이거 612년도에 있었던 뭐 살수대첩 말하는 거니까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죠. 김자진의 청상리 전투는 일본과의 전투니까 아니고 일본과의 전투는 맞는데 이거는 이제 1920년대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서희가 외교 담판에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했다. 이건 거란과의 전투니까 아닙니다. 또한 이 시기 같은 경우에 고려 993년도의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지금 중국 땅의 주인을 오랑캐인 청이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청나라 내용이 나오고 뭐 오랑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1636년 이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또한 열하 일기가 나오는 거 보니 이제 북학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하고 뭐 그 외에는 뭐 불교 개혁, 당군 신앙, 뭐 대종교 이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11번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에 대해 말해볼까? 자, 청의 알선으로 이제 나왔고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약 같은 경우에는 미일이 아니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말하는 겁니다. 1880년 때에 이제 김홍집이 항중헌으로부터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 그럼 이 조약으로 대한 이제 뭐 옳은 설명은 무엇이냐? 정답은 최혜국 대우 말하는 거죠. 1번이고 베트남 전쟁 파병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니가 아니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1905년 일산 능력을 맺고 통감부가 설치되었으니 내용이 아닙니다. 러일 전쟁 같은 경우는 강제로 체결되었다.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조약이 있었죠. 뭐 제1차 한일 협약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 말하는 거니까 뭐 아니고 대한 제국 군대의 해산을 규정하였다. 1907년도에 있었던 정미 7조약 말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아니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정답은 1번이고 난리의 빌미는 고부였으니 고부라는 내용이 나오고 조병감 나옵니다. 그리고 전봉준 내용 나오니까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삼별초의 활동 시기를 알아본다.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 있었던 그 최후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정동행성의 설치 목적으로 정동행성 설치 같은 경우 원간섭기 때니까 아니고 동학농민운동 바로 나오죠. 3번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숙종 때니까 아니고 병자호란 당시 활약한 인물을 조사한다.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조 때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자, 피고인 같은 경우 피고인은 이 단체가 삼원보의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를 이제 바로 언급하는 순간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민회와 관련된 신민회이다. 뭐 태극성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신민회다. 그럼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정답은 1번이고 단발령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뭐 이제 을미의병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원산 총파업 같은 경우 1929년도 뭐 굳이 따지자면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 박정희 정부 때니까 아니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소파 방정한 천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14번 가하단체 같은 경우에 1927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우리는 보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제 신간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봐야 하는데, 일단 가는 신간회인데,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타협적 민족주의 사실상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게 되면서 신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타협적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기회주의 세력이었던 타협적 민족주의를 다 일체 부인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신간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정답 아까 제가 말했던 정오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190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신간회가 건국된 건 1927년이고 을미사변 반발하여 이제 조직되었다. 그 을미 이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이제 건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신간의 내용과 관련이 없고 해방 이후니까 아니고 러시아의 조령도조차는 독립협회 때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자, 15번 나오는 거 보니까 33인의 명의로 발표된 독립선언서, 고종의 죽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그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배경을 말하는 거니까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선언 니은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 16번 이 법령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데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10년도에 있었던 해사령 말하는 거죠. 그럼 1910년대에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1번이죠. 1910년대에 있었던 모습이고 만적, 봉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쌍성 총관부 같은 경우 공격하여 동원되는 병사 그건 고려시대 공민왕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50 총선거 같은 경우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뭐 어쨌든 해방 이후 때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정답 1번이고 1910년대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가 있었고 1920년대에는 해사령이 폐지가 되고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뭐 그 내용 정도는 이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17번 이 내용을 보니까 1940년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이었던 대한강복군을 말하는 거죠. 자, 대한강복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화도 해군은 당연히 뭐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 전개는 뭐 6.25 전쟁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대마도를 정벌로 했다는 내용은 뭐 당연히 1419년도에 있었던 이종무 세종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항토용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아니고 인도 미얀마 전선 바로 대한강복군과 관련된 내용이죠.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개헌의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었다. 내각 책임제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뭡니까?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정답은 상번이 되는 거고 4.14 호호전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이고 유신헌법 전태일 분신 사건 또한 박정희 정부 때고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였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19번의 내용을 보니까 땡땡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정당 및 사회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미국과 소련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미국은 한 번 더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정답 5번 되는 거겠죠. 가위원회 제가 봤을 땐 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로 인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아니라 미소 공동위원회 말하는 겁니다. 헌의 6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민 공동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원산 학사 같은 경우에는 고종 때 내용 아니고, 밀리대학 같은 경우에 1920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일제 항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건 보안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자, 20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련 대통령은 북한에 인식하는 듯 보였고, 2년 전 서울올림픽,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열렸었죠? 1988년도죠. 근데 서울올림픽 2년 전에 일어났대요. 그럼 1990년대 말하는 거겠죠. 실상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니까 뭐 그때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자, 6.15 남북 공동선언 선언만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김대중 때 말하는 거니까 2000년 때 말하는 겁니다. 2000년. 1990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니까 아니고, 7.4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 또한 박정희 정부 때니까 아닙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 노태우 때니까 정답은 3번을 말하는 3번 말하는 겁니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1953년 7월 27일이니까 아니고, 한일 국교 정상회담 같은 경우 1965년도를 말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 이제 수능 2022학년도 수능 한국사 영역을 풀이해봤는 결과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한능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제가 풀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가 이제 좀 절대평가가 되고 뭐 아무래도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많이 쉬워진 경향이 있다.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정도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조금 올랐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렵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은 50점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이제 2022학년도 수능 한국사 영역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